이제 장시간 저의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명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전체적인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숙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명분은 그거죠. 입법청문회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입법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증언 거부권이 헌법상, 법률상 보장되는 증인에게 위원장이 겁박을 하고 또 윽박지르고 제대로 답변도 안 들어주고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주장만 난무했을 뿐이지 기존에서 더 새로운 팩트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헌법상 제2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제2요구권과 또 국회 표결권, 또 국회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제2요구에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오히려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2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제2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제2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제2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아직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물론 본인이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이나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 병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꼼꼼히 다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한 거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은 거의 그냥 옛날 그 조선시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실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옳았던 것을 전제로 이거를 누가 방해했어? 방해한 사람을 찾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단장과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경위도 지금은
민주당에서 많이 따져주셨지만 박정훈 단장이 도대체 어떤 판단과 무슨 생각으로 단기간에 일주일만 조사하고 하급 직원까지 다 입건한 다음에 그걸 지적하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더 토의도 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기록을 그냥 본인 스스로 경찰에 이첩시켜버렸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에 다녀오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센 군기 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인권 침해에 가까운 군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상명하복 체계에 따르면서 군생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근데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따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명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입건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그게 또 제 일방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20년 정도 수사한 다음에 특채된 수사단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입건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첩과 입건을 지금 섞어서 쓰고 계시는데, 이첩은 기록만 인계하는 것이고 입건은 반드시 그 사람을 특정해서 피의 사실을 특정한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의자를 입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건 권한은,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지정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첩할 권한이 있지 입건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수사권이나 그 법리 검토를 더 해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은폐하지 말고 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넘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이 결과 발표하고 입건하고, 아마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 지휘 안 했으면 입건한 결과 가지고 군의 조사 결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의 조사 결과 발표되면 그 자체로 뭔가 좀 신빙성이 생긴다 그럴까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는 사단장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민주당은, 제가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단장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단장 말씀을 하십니까? 입건된 사람은 사단장 말고도 많은데 사단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죠. 사단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피의자로 입건되면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본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단장 외에 병사들을 구한 중사를 입건한 것도 정당한 행위였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냐? 국방부 장관이 그걸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런 지적받으면 그 지적에 불복하면서 무조건 항명하면서 기록을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거냐? 그게 군의 항명 아니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장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누가 사단장과 알아서 봐줬느냐 하는 거,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많은 국정을, 정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인들도 답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증인 선서가 안 되니까 코미디가 됐다고 하시는데 바뀐 겁니다. 증인 선서를 안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강제로 받으려고 하니까 코미디가 된 것이죠. 누가 법과 어긋나게 어느 국회의원한테 어느 국민이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박정훈 단장은 증인 선서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항명 사건에 항명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증인 선서 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단장하고 이거는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변호인들은 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박정훈 그 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있는 변호인들의 자기 주장을 참고인인 것처럼 해서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게 해줬거든요. 일종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 누구를 불러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뭐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강제로 입을 열게 합니까? 압박을 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런 권한까지 침범할 수 없는 거고 수사나 재판 중일 때는 국회에서 조사하는 절차도 이때까지 자제해 왔던 겁니다. 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국회는 자기 권한이 있어도 자제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관행 없고 뭐 법조문 읽으면서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헌법 관행이 상관이 존중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은 여기 계신 분들의 소양을 믿고 법률안을 껌껌이 막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의 영역도 두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도 있는 것이고 근데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을 왜 그동안 여당이 해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었죠. 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의혹 많았습니다. 국민적 의혹 많았고 수사라고 하는 여론 높았습니다. 근데 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컨트롤 타워에 재난도 컨트롤 타워고 국가 안보도 컨트롤 타워입니다. 근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보셨죠?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대부분의 수석비서관과 모든 실장, 주요 비서관 다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수석도 나오라고 해서 민정수석도 와서 지금 대통령이 거의 혼자 주요 참모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수석비서관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정을 설명해서 민정수석만 돌아갔죠. 근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도 받고 해야 되겠죠. 근데 무리한 증인 신청,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우리나라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 의석수랑 상관없습니다. 운영위는 여당한테 맡겨두자라고 했던 저희 헌법을 만들고 이 단계까지 발전하게 해오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때 얘기했던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는 여야 협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무런 객관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흘린 통화 내역, 공수처가 통화 내역을 흘리는 게 왜 통화 내역을 흘리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일부러 어쩌다 한두 장이 새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수사 기록을 들고 가다가 한두 장 흘린 사안이 아닙니다. 통으로 넘어갔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지운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번호하고 다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정도의 통기록이 다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공수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그 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거 왜, 자, 공수처의 진술 내용도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원인 경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전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전원은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누군가의 전원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팩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랑 운영위에서 오류가 엄청 많은 걸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오류 투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속기록이 있지 않느냐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규정을 잘 보면 법에 있는 게 있고 시행령에 있는 게 있고 예규에 있는 게 있어서 각 회의 종류마다 녹음 파일을 남겨야 되는 게 있고 속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있고 그냥 회의 결과만 남겨야 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류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 제가 주장하는 와중에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숫자가 틀렸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핵심 논리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따져본 적이 없거든요. 자꾸 사단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찬반이 번갈아가면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야당 측 의원에서 오시면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일주일 조사에서 하급 직원까지 입건을 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 절차냐? 그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적도 못하냐? 국방부한테 지적받으면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 소신에 맞는다고 무조건 그냥 자기 뜻대로 넘겨버리는 게 군의 기강이냐? 이 점 말씀드리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사단장 왜 봐줬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단장을 봐줬다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는 사실관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급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나 운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 외에 이런 쟁점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도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정훈 단장이 하급 직원에 대해서 피사실을 입건해서
피의사실에 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적할 수 있죠. 다 입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 본인들이 한 행동이 다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그 기록이 어디 없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록에 버젓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박정훈 단장은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사실로 했겠죠.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조사를 많이 안 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도 국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장을 뺐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단장은 안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건된 거를 구하고 하는 것이지 사단장만 뺀 것이 아니죠. 밑에 직원들은 또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를 함부로 잘됐다 잘못됐다 최소한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더라도 제가 굳이 박정훈 단장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이 다른 상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거를 직권남용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그러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다른 부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가져왔는데 나는 이 정책이 그 정책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세 특례를 폐지했을 때 이거 조세 특례 폐지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라고 막 주장했을 때 위에 장차관이 이거 봤을 때는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이거는 푸는 게 더 경제에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했는데 말단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지휘체계에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더 높은 국장, 실장이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그러면 그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차관의 증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증언 내용을 계속 말을 끊어서 그렇죠. 그 증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변호사가 국방부 차관을 제대로 신문해서 그 사람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민주당 의원들이 말 다 끊어놓고 거기 있는 말 워딩만 따서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기록 해소와 관련해서도 자꾸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따지고 누가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합니다. 기록 해소가 잘못된 거여야 그 해소를 누가 했느냐라는 걸 따지고 그것도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기록 해소한 게 정당하면은 그걸 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기록의 회수는 제가 아까 기록 해소된 날짜나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 해소하고 나서 어디 그 기록을 조서를 빼냈습니까? 아니면 뭐 기록을 없앴습니까? 기록을 감췄습니까? 아니면 뭐 임성근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임성근에 대해서 불리하게 누군가 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기록에서 쏙 빼냈으면 그거는 감옥 갈 일이죠. 근데 그 기록은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조사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부실 수사라고 그러고 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다 옳은 것이고 국방부 장관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왜 다 무시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조금 그 유해 사정을 보면은 이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적법 절차대로 정말 신중히 고민했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고민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거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무단으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안보 상황도 위중하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정말로 부하 장병들이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이런 군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군을 만드는 것에 대한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균형 있게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균형 있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저 사단장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죄 추정 원칙을 받고 그분이 지휘 책임이 인정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사단장을 봐주라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균형 있게 다 보장받으면서 책임이 가려지고 나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죠. 근데 지금 여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없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단정하십니까?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셔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일주일 조사하고 중사까지 입건한 건 과하지 않습니까? 5월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자, 무제한 토론의 취지여서 제 생각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발언을 방해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죠. 이게 유일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말 못하게 하십니까? 네? 민주당 의원님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국힘당 없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혼자 열면서 실권 주장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그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의 임명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여야의 합의 개원이 늦어진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그랬냐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 말싸움할 때나 하는 정도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토론자 얘기를 잘 들으시고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일정 순서를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미리 밝혀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한 다음에 바로 반대 의견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대신에 제가 말씀했던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제가 주장하는 게 계속 그 고함을 치셔서 제가 계속 온전하게 말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 묻는 것과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건 법대로 하고 더 엄정하게 하고 군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휘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따지질 않고 특검법만 하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지명한 특검 중에서만 고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도 굉장히 공정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찾기에 나름이겠죠. 근데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또 이게 지금 특검 관련돼서 법체계도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걸 놓치고 반대로 됐을 경우는 상정 안 해보십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지켜왔던 소중한 관례이고 정치를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자는 말 여러 번 하시죠. 저희가 고소고발 많이 하다가도 같이 취하기도 합니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특검법은 정치적인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정당의 주도하에서 어떤 토론도 타협도 이견도 없이 심지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이게 지금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반대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반대 토론을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전에 박주민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실 때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주민 의원께서는 댓글을 읽으셨어요. 여기서. 논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댓글을 뽑아와서 이게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다라고 해서 원색적인 또 일방적인 저도 댓글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민주당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 위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쟁점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 24시간 보장된 이 토론조차도 고성을 해야 됩니까?